신생아실에서 우리 애 봤어. 딸이더라고? 내가 뭐라고 했지? 아들 낳으라고 했잖아. 여보,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발 건강하게 잘 태어나면 됐지. 아들인지 딸인지가 뭐가 중요해요. 닥쳐. 변명하지 마. 여자들은 간절히 원하면 아들을 낳는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 근데 넌 딸을 낳았다고. 여보, 제발. 아파요. 아직 수술 부위가 아물지도 않았어요. 제발 그만해요. 상처? 상처는 무슨? 3년 동안 네 밥 먹여주고 편하게 살게 해줬는데. 뭐야? 딸 낳고도 뻔뻔하게 누워있어. 여기 무슨 일이세요? 지금 당장 멈추세요. 이건 명백한 폭행이에요. 나가. 이건 부부 문제야.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야? 알아서 조리하고 나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아픔을 풀어드리는 채널, 마음의 남아입니다. 오늘 사연은 참으로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부산 해운대구의 한 고급 산후조리원 3층 복도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 남자의 고함소리가 산후조리원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침대를 발로 차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젊은 여성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출산한 지 단 5일밖에 안 된 산모를 향해 그녀의 남편이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날 나타난 시어머니의 행동이었습니다. 63세 노인의 손이 산모의 머리채를 움켜잡았고 복도 바닥으로 끌려가는 여성의 비명이 산후조리원 전체를 공포로 물들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 불화가 아닙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목숨 걸고 아이를 낳은 여성에게 가해진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과연 이 젊은 산모는 어떻게 이 끔찍한 상황을 극복했을까요? 그리고 가해자들에게는 어떤 대가가 돌아갔을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의 주인공, 김민지 씨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32세 여성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학부모들에게도 신망이 두터웠던 민지 씨는 3년 전 지인의 소개로 박준호 씨를 만났습니다. 당시 35세였던 준호 씨는 IT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첫 만남에서 그는 매우 신사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이 홀어머니를 모시는 효자라는 점을 강조했고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민지 씨는 효자라는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좋은 남편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민지 씨는 몰랐습니다. 효자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그리고 홀어머니를 모시는 외아들이라는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을. 두 사람은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고 민지 씨는 희망에 찬 신혼생활을 기대했습니다. 결혼 1년 차, 민지 씨는 시댁과의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는 연세 드신 어머니가 혼자 사시면 외로울 것이라며 함께 살 것을 제안했고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던 민지 씨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기 시작한 첫날부터 민지 씨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옥순 씨의 잔소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습니다. 설거지 방법, 빨래 개는 법, 걸레질하는 순서까지 모든 것에 간섭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가 늦었다고, 남편의 옷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고, 청소가 미흡하다고 끊임없이 지적했습니다. 민지 씨가 교사로서 이른 출근 시간 때문에 힘들다고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장보다 남편 챙기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고 더 큰 문제는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준호 씨는 언제나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아내의 고충은 듣지 않았고 힘든 마음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말씀이 맞다며 아내를 질책했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되던 해
민지 씨는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시어머니께 말했지만 돌아온 것은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들이겠냐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손이 집안을 이어왔다고. 당연히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만약 딸이면 어쩌려고 하냐고. 민지 씨가 요즘은 딸이든 아들이든 소중하다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격분했습니다. 남편을 불러 아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날부터 민지 씨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신 3개월, 입덧이 심해서 토하는 민지 씨를 향해 시어머니는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아들을 낳을 때 입덧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자랑했습니다. 임신 5개월 학교에서 하루 종일 서서 수업하고 돌아온 민지 씨에게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임신했다고 일 안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며 자신은 임신 중에도 밭일을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임신 7개월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성별을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민지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고 남편과 시어머니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초음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축하한다며 건강한 여아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진료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라고 잘못 본 것이 아니냐고 소리쳤습니다. 의사가 요즘은 초음파 기술이 정확하다고 설명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사에게까지 소리를 질렀고 민지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 안에서 돌아오는 길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준호 씨가 낙태하라고 말했습니다. 7개월이면 아직 늦지 않았다고. 딸은 아기도 아니라고. 당장 병원 예약하라고 말했습니다. 민지 씨는 필사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기라고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민지 씨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배를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아기에게 미안하다고, 엄마가 너를 지킬 거라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민지 씨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드디어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지 씨가 남편에게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준호 씨는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라고 시어머니가 있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결국 민지 씨는 시어머니와 함께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진통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12시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아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3.2kg의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민지 씨는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체가 자신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역시 딸이라는 말과 함께 혀를 찼습니다. 민지 씨는 그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보면 남편도 시어머니도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기를 미워할 수는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출산 5일 후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산후조리원 312호실. 민지 씨는 출산 후 회음부 봉합 부위가 아직 아픈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신생아실에서 막 수유를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준호 씨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준호 씨는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뭐라고 했냐고 아들 낳으라고 했다고 소리쳤습니다. 민지 씨가 그것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자
준호 씨는 변명하지 말라고 고함쳤습니다. 여자들은 간절히 원하면 아들을 낳는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준호 씨가 민지 씨가 누워있던 침대를 발로 찼습니다. 침대가 흔들리며 민지 씨의 몸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출산 후 회음부 봉합 상처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엄습했습니다. 민지 씨는 비명을 지르며 제발 그만하라고 애원했습니다. 아직 상처가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무슨 상처냐고, 3년 동안 밥 먹여주고 재워준 게 다 뭐냐고 소리치며 계속해서 침대를 발로 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지 씨의 다리를 향해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민지 씨의 비명소리에 복도에 있던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이것은 부부 문제라며 간호사를 밀쳐냈습니다. 간호사는 즉시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산후조리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고 준호 씨는 끌려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준호 씨는 위협했습니다. 두고 보라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민지 씨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민지 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산후조리원으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다리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회음부 상처는 다시 벌어져 재봉합을 해야 했습니다. 전치 2주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민지 씨는 아기를 안고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아기에게 미안하다고, 엄마가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속삭였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옥순 씨가 나타났습니다. 63세의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험악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옥순 씨는 민지 씨가 감히 아들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소리쳤습니다. 민지 씨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산후조리원에서 신고했다고 설명했지만 시어머니는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옥순 씨는 민지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식간에 민지 씨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냐며 소리쳤습니다. 민지 씨는 비명을 지르며 놓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박옥순 씨는 민지 씨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민지 씨는 출산 후 약해진 몸으로 저항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복도로 끌려나갔습니다. 다른 산모들과 간호사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들어 박옥순 씨를 떼어냈지만 그녀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혼하자고, 아기는 자신들이 키운다고, 민지 같은 쓸모없는 여자한테 손녀를 맡길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산후조리원 직원이 다시 신고를 한 것입니다. 박옥순 씨는 경찰에 의해 제압되었고 그제야 민지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완전히 짓밟힌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지 씨의 친정 어머니 김영숙 씨가 부산역에서 KTX를 타고 급히 올라왔습니다. 65세의 김영숙 씨는 3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해온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달려온 것입니다. 산후조리원 312호실 문을 열고 들어선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지 씨는 어머니 품에 안겨 3일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김영숙 씨는 딸의 다리에 난 시퍼런 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봉합한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김영숙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딸을 이렇게 만든 인간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법적으로 정확하게 처리할 거라고. 김영숙 씨는 즉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를 알아봤습니다. 30분 후 이정민 변호사가 산후조리원에 도착했습니다. 40세의 여성 변호사로 15년간 가정폭력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뤄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절대 가벼운 사건이 아니라고. 민지 씨의 상처 사진을 찍고 진단서를 확인하며 산후조리원 CCTV 영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산후조리원 측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대답을 듣고 이정민 변호사는 증거는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각오하라고. 이 사건 크게 갈 거라고. 이정민 변호사는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소인 박준호에 대해서는 폭행죄, 상해죄,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재물손괴죄로 고소했습니다. 신생아에 대한 위협과 산후조리원 시설 파손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피고소인 박옥순에 대해서는 폭행죄, 모욕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출산 후 회복 중인 산모이며 가해자들의 추가 접근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긴급히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의 CCTV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되었습니다. 침대를 발로 차는 준호 씨의 모습, 민지 씨의 다리를 가격하는 장면, 그리고 다음 날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박옥순 씨의 모습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법원은 즉시 접근금지 명령을 발부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와 문자 등 모든 연락 금지, 위반 시 즉시 구속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준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고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는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사건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산후조리원 산모 폭행 사건, 남편과 시어머니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가자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이게 사람이냐는 댓글, 출산한 지 5일 된 산모를 발로 차다니 말이 되느냐는 댓글, 시어머니도 여자인데 어떻게 산모한테 저럴 수 있느냐는 댓글, 저런 인간들은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댓글이 2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부산 지역 여성단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부산지부, 전국초등교사 노동조합이 연대했습니다. 민지 씨가 초등학교 교사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동료 교사들도 나섰습니다. 민지 선생님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라고, 그런 분이 이런 일을 당하다니 믿을 수 없다고, 선생님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월 5일 부산지방법원 앞에 3,500명의 탄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 산모 폭행은 반인륜적 범죄라는 내용, 민지 씨를 응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법원을 향했습니다. 준호 씨가 다니던 IT 중소기업도 결단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박준호 과장을 즉시 징계해고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준호 씨의 퇴직금 8,200만 원을 압류하여 민지 씨에게 우선 배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민지 씨는 친정 어머니와 함께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6개월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박준호 씨와 박옥순 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박준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출산한 지 5일밖에 되지 않은 아내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이는 가정폭력의 차원을 넘어 생명을 탄생시킨 여성에 대한 명백한 인권 유린 행위라고. 재판장은 계속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딸에 대해서도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며 성별을 이유로 산모를 폭행했다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재판장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박준호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박옥순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자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장의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민지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지 씨는 부산 해운대구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3룸짜리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원과 위자료, 그리고 준호 씨의 퇴직금으로 마련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거실에는 돌잔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딸, 지우의 모습이었습니다. 아기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지 씨는 올해 3월부터 학교에 복직했습니다. 아이들은 민지 선생님이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을 보고 싶었다고 아기 사진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민지 씨는 웃으며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지 씨는 이제 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 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를 찾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립니다. 가정폭력은 절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사회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말합니다. 민지 씨의 강연을 듣고 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신도 참지 않고 신고해야겠다고, 선생님 덕분에 희망이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지 씨는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보며 진정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 지우를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너는 누구한테도 너의 성별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너는 그 자체로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고. 엄마가 평생 지켜주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방금 들은 민지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사의 비극이 아닙니다. 한 생명을 품고 목숨을 걸어 아이를 낳은 여성에게 가해진 무자비한 폭력, 그리고 그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아이를 지켜낸 한 어머니의 용기였습니다. 민지 씨는 말합니다. 내가 끝까지 버틴 이유는 누군가 이 악순환을 끊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하지만 가정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폭력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침묵은 폭력을 키우고 용기는 세상을 바꿉니다. 민지 씨의 한 걸음이 누군가에겐 살아갈 힘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도망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하지 못한 고통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을 보는 눈은 있습니다. 당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은 분명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아야 한다는 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지 씨처럼 끝까지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떠나는 것이 답일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겐 그 댓글 하나가 새로운 희망이 될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한 번 마음 깊은 곳의 진실을 꺼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